안녕하세요. 팀스피어 양현우입니다. 오늘은 팀스피어 대전 지역 선수들의 팀 훈련 영상을 해설과 함께 올려드리려 합니다. 이제 오늘 올려드릴 팀 훈련의 코스는 대청호 주변 코스 중 유명한 추동 코스입니다. 이제 추동 코스 같은 경우에는 큰 어필 3개랑 낙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초입부터 상당히 각이 센 어필이 자리를 하고 있죠. 초입부터 어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커브를 도는 것만으로도 후미와 상당히 거리가 벌어질 수가 있어서 신경을 써서 후미와 맞춰가기 위해 템포 정도의 파워로 천천히 아직 올라가는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딩을 할 때는 앞사람이 적당히 페이스를 낮춰줘야 뒷사람들이 붙여주기가 좀 수월합니다. 아무래도 레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앞사에서 먼저 간다고 자기 페이스대로 계속 가다 보면 뒷사람들은 갖다 붙이려면 운동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VO2 max 영역 쓰고 완전히 힘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천천히 붙여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직도 템포 영역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후방 캠을 통해서 보면은 같이 훈련할 선수들이 저랑 거의 비슷한 거리까지 와서 무사히 그룹을 이룬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추동 커스 초입 어필은 보통은 원래 같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번 라이딩 때는 같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유심히 잘 보시면은 제가 서서히 갑자기 파워를 올리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300W 초반까지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죠. 이제 아마 400W 때 약간 넘게 FRC 영역까지 때려서 무산소 영역을 써서 어택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뒤에 사람들을 보면 점점 반응하지 못하고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와중에 조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서 놓치면 정말 큰일이 난다는 걸 깨닫고 붙어오는데, 그러면 제가 어택을 하는 의미가 없죠. 이제 기어 변속을 하고 드롭바를 잡고 안장에서 어택을 하다가 일어나서 완전하게 스프린트를 치면서 강한 어택을 합니다. 사이드로 빠졌다가 중앙선으로 가면서 뒤에 드래프팅을 하지 못하게 막고요. 뒤에 사람들은 반응이 방심하고 있다가 한 1초 정도 늦었죠. 그래서 완전히 떨어진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워를 안 늦추고 강하게 600W 이상으로 쭉 밀어붙여서 거리가 벌어진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정상 부근부터 다시 파워를 적당히 낮춰서 순항 모드로 들어갑니다. 지금 후방캠 보시면 거리가 완전히 벌어졌어요. 원래 이렇게 레이스에서는 앞사람을 놔주면 안 됩니다. 방심을 하다 보니까 반응하지 못하고 완전히 놓쳐버린 것이 돼버린 거죠. 또는 기량 부족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상까지 와서 뒤를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길래 파워를 낮춰서 다시 순항하는 파워로 바꿔서 쭉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거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생각보다 잡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한 여기서 3분 넘게 혼자서 계속 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파워를 많이 쓴 건 아니고 한 200W 초반대로 계속 주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추격 의지가 없어진 거예요. 시야에서 없어지니까. 초반에 너무 강하게 쳐버리니까 이제 못 따라가겠다 하고 포기를 한 거죠. 여러분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타시면 안 되고 항상 나는 잡을 수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마음으로 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독주니까 재미가 없어서 스킵을 하고 넘어가고 슬슬 팀원들이 추격해 왔을 때 시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의 독주 구간을 스킵하고 슬슬 팀원들이 추격해 오는 게 보이는 것을 확인한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후방캠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벌써 한 명은 사라지고 3명이서 추격해서 따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아직 누군지는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파워 보시면은 200W 정도밖에 안 되는 순항 페이스인데도 불구하고 펠로톤인데도 따라잡는데 한참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선두에 있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힘을 써서 거의 다 따라와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영규 형님이었네요. 네, 갖다 붙였고 조승현 선수도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문 씨도 아직 떨어져 있는데 페이스를 볼 때 무사히 붙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원래 불안하네요. 커브길에서 라인이 좀 꼬였죠. 미안하다고 수신호를 주고 매너 있게 지나가는 승현 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종문 씨도 더 이상 지체했다간 위험해지니까 완전히 와서 붙어서 휴식을 하면서 제 후류를 이용해서 드래프팅을 하신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같이 사이좋게 당분간 펠로톤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고속 로테이션 라이딩이죠.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파워를 아끼면서도 시속을 꽤 높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200W도 안 나오는데 바로 뒤에 붙어서 따라만 가면은 36km, 시속 36km 쉽게 나오죠. 평지긴 하지만 아무리 평지인 걸 감안해도 상당히 와트에 비해 시속이 빠른 편입니다. 상당히 편해요. 앞에서 지금 힘 많이 들 텐데 승현이 끌다가 그렇죠, 파닥파닥 하면서 교대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로테이션 할 때 교대를 받으면은 요령은 페이스를 갑자기 올리면 안 돼요. 지금 파워 보시면은 100W 후반대에서 앞에서 끌 때 한 250W 내외로 끌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려서 파워를 올린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올리게 되면은 후미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벌이 걸리게 되죠. 흔히 말하는 채찍 효과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뒷사람들은 제가 한 50W 갑자기 올리는 게 한 150W 빵 인터벌 쳐서 붙인 다음에 다시 후류에 드래프팅 하면은 브레이크 잡아야 되고 하는 상태가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페이스를 올릴 때는 천천히, 앞으로 나갈 땐 천천히 나가면서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앞에서 시속이 한 40km 초반대로 유지가 되도록 쭉 계속 끌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노면이 좀 좋지 않아서 밑에 낙엽이나 흙이 있다고 손으로 수신호도 해주고요. 추동 코스는 이런 식입니다. 좀 높은 어필을 한 개 넘고 나면은 가벼운 낙타 등이 쭉 반복이 되다가 다시 어필 하나 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됩니다. 그 무서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 끌지 않고 그 레벨 바로 돌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통 BA를 나갔다가 잡히게 되면은 파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괜히 오래 끌기보다는 힘을 아끼는 쪽으로 잠깐 쉬어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휴식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앞에 뭔가 보이죠? 지금 올라가는 길이 보여요. 이게 두 번째 어필입니다. 지금 다들 점점 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확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좀 느려졌어요. 힘도 아끼려고 하고 있고, 보시면 105개 북측 1.37km에 7%. 한 체감 난이도나 시간은 남산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경사도가 조금 더 높은 대신에 거리가 많이 짧아서. 그래서 올라가는 걸 보시면 갑자기 빨딱 올라가는 경사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400W까지 올라갔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답답해져서 갇힐까봐 미리 선두로 나가 있기 위해서 힘을 좀 더 쓰는 상황이고요. 써서 좌측으로 넘어가서 선두로 나가고, 최종문 선수는 제 후류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라인이 안 나와서 일단 뒤로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룹의 선두까지 쭉 앞으로 나와서 여유 있는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평소에 팀훈련 때도 왜 이런 포지션을 잡는 걸 선호를 하냐면, 아무래도 대회 때 어필 같은 데에서 길 가에나 그룹 가운데 갇혀 있으면은 앞에 경쟁자에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부메랑처럼 돌아온 엄청난 차이는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파워를 요구하고요. 그거 하다 보면 피니시 스프린트에서 스프린트 못하겠죠. 피니시 스프린트까지 가는 것만 해도 용한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지셔닝은 철저히 선두 쪽에서 경쟁자를 마크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오버페이스는 아니게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팀원들도 페이스가 잠깐 쳐졌다가 자신의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페이스를 올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잠시 쉬어가면서 로테이션을 받으면 편리하기 때문에 뒤로 들어가려고 페이스를 낮췄는데 뒤에서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혼자서 라인을 지키면서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현이 형이 많이 힘들 텐데 생각보다 이날 상당히 잘 타더라고요. 페이스가 체중이 저보다 적게 나간다고 해도 지금 300W 초반대는 나와야 될 텐데 상당히 높은 페이스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VO2 max 정도 파워를 이용을 해서 쭉쭉쭉쭉 밀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코스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위치에서도 파워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 오는 코스였으면은 좀 이 경사도 보고 사리는 쪽으로 가서 FTP로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 어차피 코스 아니까, 이거 넘으면 쉴 수 있는 것도 잘 아니까 그냥 무리하지 않는 거란 거 알고 이 정도 파워까지는 마음 놓고 쓰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필에서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네요. 이 정도 경사도가 되면은 사실 체중이 중요합니다. 11% 정도면 체중이 중요하고, 저도 체중이 가벼운 클라이머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슬슬 힘들어하죠. 네,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도 볼 수 있고, 파워도 VO2 맥스로 내다가 아무래도 독주한 여파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펑펑 쓰지는 못하고 있고요. FTP보다 조금 높은 정도에서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사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제 자전거가 가볍진 않아요. 솔직히 휠도 한 2kg 정도 되는 휠이고, 대신 에어로 관장창이지만, 그래서 어필에서는 아무래도 이 정도 경사도가 된 시점에서는 좀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평지에서 아끼는 힘이 많으니까 감수하고 쓰는 거고, 그 아낀 힘으로 어필 열심히 타면 됩니다. 빗기어 훈련을 평소에 열심히 하셨다면 이 정도 RPM으로 이 정도 파워 유지하는 거는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아무래도 70rpm으로 파워 내는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코너 들면서 경사도가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페이크였습니다. 앞에 한 번 더 있죠. 여기 올라가면 진짜 끝이에요. 올라가면 진짜 끝인데
뒤에 계신 최종훈씨 고개를 드세요. 근데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포기를 안 합니다. 지금도 힘들 텐데 다시 힘써서 붙이고 있죠. 붙여서 같이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필에서 힘을 놓으면 안 되는 게 다운힐에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래프팅의 효과가 중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사람이 힘을 쓰더라도 좀 쉽게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어필에서는 드래프팅 효과가 적죠. 온전히 자기 힘으로 다 올라가야지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힘들 거 여기서 힘들어 놓고 뒤에서 완전히 쉬는 게 조금 더 휴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죠. 이제 105개 거의 정상에 거의 다 올라온 모습이고, 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필 중에서 이렇게 정상 부분에 평지가 좀 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평지 나왔다고 지금처럼 원래 힘 풀면 안 됩니다. 힘을 풀면은 안 되고, 전 뒷사람이랑 맞춰가려고 힘을 좀 푼 거고, 원래 레이스 중이었으면 여기서도 어필에서 썼던 파워를 그대로 유지해서 지금 이 정도 구간에 들어올 때까지 파워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거 유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쟁자들을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힘을 써주면 생각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운힐 진입하면 따라잡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운힐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아무리 페달링 하면서 끌어봐야 시선 60밖에 안 되는데도 뒷사람은 그냥 가만히 코스팅만 해도 쉽게 따라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뒤에 못 붙어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룹과 빠이빠이입니다. 둘이서 아마 끝까지 가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도 둘이서 끝까지 갔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버리면 어필해서 다운힐에서 추격하기는 더더욱 힘들죠. 특히 앞에서 치고 나간 두 명이 가벼운 라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다운힐에서 따라잡기는 더더욱 힘들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둘이서 사이좋게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고개까지 한번 가기 전에 다운힐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로테이션을 받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훈련이 잘 되면은 이 정도 페이스로 올라왔어도 다운힐 정도의 시간만 있어도 심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인터벌 훈련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죠. 보통 번 같은 데 나가보면은 어필 다 타고 쉬었다가 내려가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내려가면서 쉬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훈련량이 갈라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훈련량이 많을수록 다운힐 정도 내려가는 시간만 있어도 어느 정도 심박이 회복이 돼요. 지속주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제로 다 같이 죽어나가던 두 사람 모두 적당히 회복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라이딩을 잘하고 있죠. 40 초중반의 속도로. 그래서 다음 어필까지는 다시 또 스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지 순환 구간을 스킵을 하고 이제 다음 어필 초입인 평지 구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직차 어필은 1.36km의 6% 정도인데 보이는 경사도랑 길이에 비해 체감이 상당히 빡셉니다. 앞에서 이미 2개 넘으면서 털려있기 때문에 힘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게 아무래도 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자, 앞에 보이는 좌회전 커브를 돌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필 구간이 시작이 됩니다. 가민 라이드 세그먼트 소리가 삑삑 울리면서 구간 시작된다고 잘 알려주고 있죠. 옛날엔 구간 잘 보고 탔는데 요즘은 구간 신경 안 쓰고 그냥 타고 있어서 저렇게 터치해서 넘겨주는 게 오히려 귀찮아요. 꺼야 되는데 끄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안 끄고 있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초입 부분은 경사도가 별로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이나 파워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아직까지는 평화롭게 같이 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그늘진 지역을 넘어서 저 햇빛이 드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경사도가 높아지는 본격 어필이 나타나게 됩니다. 점점 느려지죠. 경사도 점점 올라가고 지금 3%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경사도만 돼도 슬슬 오르막이라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가 있죠. 1%나 2% 정도면은 이제 평진대에 자전거가 안 나간다 이런 느낌이라면 한 3% 정도부터는 아, 이제 오르막이 시작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경사도가 올라가면서 파워가 치솟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 저 커어핀이 한 7, 8% 정도 될 텐데 여기서부터 슬슬 빡세다라는 체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네, 점점 느려지죠. 여기서부터 보통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길 끝까지 가는 게 진짜가 아니고 이 길 끝까지 가서 우회전해서 돌아서 올라가는 게 진짜 힘든 구간입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여기는 항상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힘들고, 돌아올 때 왕복으로 돌아올 때 역방향 어필도 더 힘들다고 생각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죠. 이제 둘이서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훈련이니까 파워를 낮추지 않고 떼내기 위해서 한번 쳐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잘 따라오시는 최정문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날은 그래도 이 부분에서 순풍이 불어가지고 평소보다는 조금 체감이 덜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이 도로가 차가 많이 없긴 한데 저렇게 농어촌 버스가 가끔 지나다니긴 해요. 그래도 기사님들이 친절하게 다 비켜가 주시고 신호도 미리 주시고 밤에는 가끔 라이트도 켜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네, 그래서 여기 도로 같은 경우에는 훈련하기엔 정말 최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회전 다 해서 진짜 힘들 거라는 그 구간 들어왔죠. 직선을 쭉 뻗어서 보이는데 5%입니다. 근데 저 앞에는 더 경사도가 높잖아요. 경사도가 높다는 거는 5%보다 높다는 얘기겠죠.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어필에서도 다들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어필에서도 속도가 꽤 나기 때문에 드래프팅을 잘 해주셔야 돼요. 물론 평지에서보다는 효과가 덜하긴 한데 지금 뒤에 보시면 서로 뒤를 물고 드래프팅을 해서 따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시속 20만 되더라도 옆사람에 대비해서 5%라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5%면 엄청나죠. 300W 낸다고 치면은 15W 아끼는 거니까 15W면은 여러분이 휠을 바꿔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어필에서도 드래프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항상 유념하고 타시면 여러분들의 스트라바 기록에 더 나은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스트라바 기록 보고 타시라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지막 깔딱 본격 어필입니다. 여기 돌고 나면은 이제 피니시가 보여요. 네, 이미 라이브 세그먼트 경쟁자는 골인 했다고 하죠. 옛날에 왔을 땐 여기 어떻게 그렇게 탔나 싶어요. 그때는 평지에서 안 쏘긴 했지만. 점점 둘이서 페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300W 후반대, 400W 넘었고, 네, 이제 정상 부분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곳에서 원래 힘을 빼면 안 됩니다. 힘을 빼지 않고 꾸준히 쭉 끌고 가셔야 레이스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힐로 진입을 하게 되고 정상을 지나서 좌측으로 추월을 해서 제가 먼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 칙차 어필 다운힐 같은 경우에는 그 커브라고 하는 곳이 몇 개 없습니다. 헤어핀이 있긴 있는데 블라인드 코너급은 아니고요. 노면도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무난히 쉽게 돌아서 나갈 수가 있죠. 쭉 다운힐을 타고 내려갑니다. 여기가 두 번째 헤어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브레이크 안 잡고 60 중반대 속도로도 그냥 쭉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헤어핀이요. 여기는 살짝 포스팅을 해주고 제 휠이 에어로 휠이고 최종문씨 휠은 연습용 알로 휠이었는데 다운힐에서 속도가 올라가니까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확인은 할 수가 있죠. 체중이 아마 제가 더 적게 나갈 텐데도 에어로다이나믹 효과 때문에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앞에 있고 드래프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래서 점점점 다 와서 여기서부터는 감속을 조금 하면서 주의를 봐주셔야 돼요. 네, 이날은 안전했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했습니다. 다운힐 구간이 거의 끝나가고 물을 한번 마시면서 뒷사람과 합류를 하기 위해 파워를 점점 낮춰봅니다.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죠, 뒤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 사이 후류에 진입을 해서 드래프팅을 하게 된 순간에 바로 물을 꺼내서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이런 평지가 이어지죠. 추동 코스가 이렇게 어필이 정말 큰 거 3개랑 조금 큰 거 1개, 나머지는 이런 업다운이 있는 순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타냐에 따라서 정말 무서운 코스가 될 수도 있고 편하게 타면은 엄청 편하게 탈 수도 있고 그런 코스입니다. 물론 팀 훈련 때는 절대 편하게 안 타요. 여기 타고 나면은 다들 매우 힘들어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평지 순환 구간이라 다시 다음 어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어필 직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어필 같은 경우에는 큰 3개가 아니라 애매하게 큰 하나라고 했던 그 어필인데요.
보시면은 5%긴 한데 거리가 600m 밖에 안 되죠. 평소에 힘이 있을 때는 힘을 안 죽이고 거의 바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어필입니다. 지금도 한 힘을 안 죽이고 400W대로 넘어가려고 노력을 했다가 둘 다 힘들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애매한 파워로 넘어가고 있죠. 만약에 앞에서 힘을 아껴놨으면 여기서 다같이 어택을 하는 진 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500W 인터벌로 영림픽이 펼쳐지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넘고 나면은 다들 후회를 해요. 아 맞다, 하나 더 남았었는데 왜 그렇게 힘을 많이 썼을까 하면서. 근데 저희는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후회할 일은 없긴 한데 아무튼 엄청 힘들어하는 게 보이네요. 여기 어필은 끝난 것 같아 보여도 끝이 아닙니다. 가파른 거 오르고 나서 앞에 정상이 보이는데 일직선이라서 잘 안 가까워져요. 경사도가 높은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이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도 멘탈 안 넣고 열심히 파워 써서 붙여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역방향 이름이 마로니의 어필이던데 아마 저 카페 겸 펍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카페 이름을 붙여서 그냥 지어놓은 것 같아요. 무슨 어필이라고 할 때마다 다 랜드마크 갖다가 붙이니까. 저 앞에 바로 전봇대가 있는 데쯤이 정상입니다. 쭉 올라가서 긴장 풀면 안 되죠. 점점 앞에서 페이스 올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어택을 했을 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늦추지 않고 반응을 해줘야 이렇게 안 놓치고 드래프팅의 이점을 살려서 경쟁자랑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정상을 지나서 다시 다운힐로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마지막 어필까지는 진짜 얼마 안 멀어요. 다운힐 다 타고 나서 돌고 거의 바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들 타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 탈 때까지만 해도 아 힘 남았으니까 왕창 써야지 하다가 네, 돌고 나서 마지막 길 보이면 아 아껴놓을걸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쭉 직선 다운힐을 타고 가다가 쭉 타고 가면은 돌고 나서 그냥 평범한 평지가 보이다가 벽이 곧 보일 겁니다. 다운힐에서도 호류를 타고 가니까 매우 쉽게 따라가죠. 페달링 하지도 않는데. 아, 이 코너가 생각보다 급합니다. 이게 보이기에는 아까 앞에서 본 거랑 큰 차이 없거나 더 편해 보이는데 시야가 좀 많이 가려지는 곳이라서 처음 와보면은 긴장을 해가지고 브레이킹을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코스 답사용으로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힐 구간 끝나고 평지 구간에 진입했죠. 왼쪽에 놀러 오면 원래 아름다운 대청호가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로 오면서 대청호를 아름답게 본 적이 없어요. 아스팔트밖에 항상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곳이고 언젠가 한번 아름다운 대청호를 보러 와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다 코스 가는 곳 나중에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다 풍경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다들 풍경을 안 봐서 그렇지. 네, 앞에 보면은 갑자기 왼쪽으로 꺾이죠. 보통 저렇게 서있는 표지판은 극커브란 뜻인데 여기서 보면 극커브가 아니에요. 뜻은 뭐다? 반대쪽에서 보면은 극커브다. 반대쪽에서만 봤을 때 극커브일 거면은 뭐다? 급 다운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급 다운힐이고 우리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급 어필이겠죠. 네, 고용골고개 북측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구간 이름은 모르겠고 아무튼 추동끝 어필입니다. 별로 안 힘들어 보이죠? 구간만 보면. 근데 진짜 힘들어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초반부가 5%인데 여기 경사도는 오히려 편한 편이에요. 전 저 코스 정보가 어떻게 평균 경사도가 6%가 나온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거 돌고 나서 이 헤어핀이 고비인데 이거 돌고 나면은 마치 바람제 초반부 급한 헤어핀처럼 경사도가 팍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어비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프리너를 저도 쓰게 되고 보통 저는 한 10%에서 12% 정도부터는 프리너 써서 타게 됩니다. 어필에서도 케이던스를 좀 높게 쓰는 편을 선호를 해서 85rpm, 80rpm 정도는 유지하는 걸 선호하는데 기어비를 따져보면은 그쯤부터 이 정도 rpm이 나오게 되죠. 10% 두 자릿수 경사도로 올라가게 되고 직선이 끝이 안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여기서 멘탈이 털려서 놔놓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여기서 멘탈 한번 잡고 올라가시면 마찬가지로 힘들지만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회전을 하고 나면은 끝이 아니라 헤어핀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보이죠? 나중에 반대로 역방향으로 오면서 보면은 저 다운힐 헤어핀이 상당히 위험한데 어필 탈 때도 다른 의미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인코너보다는 아웃코너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겠죠. 순간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지만 저는 아직 기어비가 모자라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쪽으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차가 와서 비켜줘야 했어요. 근데 뭐 여기 정도는 다들 무리 없이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뭐 백두대간 그란폰도 가서 옥녀봉도 타시고 하는데 이 정도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 직선 구간이 끝나면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 끝까지 올라가면은 보통 기록을 갈라놓는 진짜가 남아있어요. 이 경사도 센 곳을 올라가서 앞에 펼쳐지는 곳이 한 2%에서 3% 정도 되는 약 오르막 평지인데 거기서 보통 다 놔요. 페달을. 왜냐면 지금까지 올라온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안 놓고 거기서 열심히 타는 사람이 기록이 더 좋아집니다. 거의 다 올라왔죠. 네, 여기서부터가 아까 제가 말한 그 약오르막 평지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 표지판 넘어서부터 팀원들끼리 병림픽 할 때는 스프린트를 치기를 시작을 해요. 이날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스프린트는 못 치고 간신히 한 VO2 맥스 파워 정도만 내서 점점 올릴 수 있었고, 이제 최종문 선수도 별로 이제 치고 싶은 의도가 없었는지 부터만 따라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입을 하면은 구간이 끝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추동이 끝나고 나면은 저 앞에 있는 고가도로 아래에서 직결을 해요. 직결을 해서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고가도로의 지금 시점에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폐고속도로 나오고, 거기서 다운힐을 타고 내려가면 다음 코스인 어부동으로 이어져서 추동 어부동 콤보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추동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